네, 안녕하세요. 히든풋볼의 이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망의 히든풋볼 K가 시작됐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이 소중하고 청취자분들께 계속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래 하려면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히팟을 검색하시면 히든 팟캐스트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히든풋볼은 추구하는 바를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무료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K! 히든풋볼 K! 이게 뭐지? 게임 내용도 봤을 때 또 얘기가 중구난방이에요. 언론마다 다 얘기가 달라. 네네 쿨한 척. 네. 약간 배가 너무 아파서요. 갔다 오세요. 어우 씨. 이 방송은 과도한 욕설과 19금 멘트가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은 히든풋볼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무단 전제 및 복제, 배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 2023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20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디 오리지널 K 1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환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히든풋볼 하는 거 얼마 만이죠? 그 방송 전에 이렇게 딱 세 명이 앉아 있는 걸 딱 봤을 때 네.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왜요? 풀발기인가요? 드디어 너무 벌써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멘트는 아니야, 8시야. 8시면 지금부터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네네네네.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 히든풋볼에 비하면 굉장히 노만한 발언이죠. 네네네네네. 네. 그래도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처음 히든풋볼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세 명의 조합으로. 그 디 오리지널 붙어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부자들.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그렇죠. 아, 내부자들이 네네. 뭡니까? 자, 이건데. 네. 이건데 뭐 풀발기 가지고 그 정도로 뭐라 그래? 네,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좋았어. 그럼요. 되나요? 뭐요? 그거요. 풀발이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형이 제일 나이 많잖아요. 형 정관예우 해드려야죠. 형은 아니 선 다 끊었는데. 비주얼로 봤을 때는 당신이 제일 약해 보여요. 저는 네. 걱정 뭐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방금 인바디를 재고 왔습니다. 어. 체지방률 17%. 네. 와우. 한 2%만 더 낮추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듬뿍듬뿍 나오는. 그럼 뭐해? 정작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잖아. 형 몸으로 흡수되잖아. 정자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하는 게 중요하죠. 에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허공의 메아리. 그래. 뭐 검증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네. 자, 오늘 처음 히든풋볼을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보니까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히든풋볼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모르시는 분이 지금 이 우리의 오프닝을 듣잖아요. 네. 유튜브에 성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홍석천 형이랑 저기 시미켄이랑 찍었던 거. 네, 요거 그런 게 하고 많기 커플려고 때문에 하더라고. 이거 축구 얘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지금. 축구 얘기 아니죠. 축구 얘기 안 했었어 원래. 네, 원래 뭐 한 번도 안 하는 날도 있고, 맞아요. 절반 날린 날도 있고, 그렇죠. 원래 뭐 그냥. 네. 그랬다가 이제 유료로 전환하니까 내가 돈을 내고서 니네들의 개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축구 얘기 됐지. 네.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송을 이제 축구 이야기, 그러니까 예. 히든풋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되네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됩니다, 사실. 또 욕 처먹을까봐요. 이제는 좀 멀리 살았는데. 거의 욕을 이제 히든 풋볼에서 가장 많이 먹었죠 우리가. 그랬었죠. 네. 많이 제가 먹고. 그 제 나름대로의 그 이론이 생겼어요. 어떤 거죠? 약간 이제 요괴론인데. 요괴? 뭐지?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지. 방송이 끝나거나 그럴 때 또 댓글이나 이럴 때 제 이름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부정적인 댓글이 눈에 더 들어와요. 원래 그렇지. 네, 좋은 건 안 댓글 들어와. 100개 있고 나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더 들어와요. 예.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얘를 만화 같은 거야. 요괴 만화 같은 거야. 요괴 인간 벤베라베로. 그러니까 모든 그 요괴 만화 같은 그 귀신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영화 같은 거는 항상 어느 한 놈의 실수 때문에 스타트가 됩니다. 그런 영혼들 있잖아요. 영혼들. 예. 상자를 잡았어. 그 상자를 열면 그때부터 요괴들이 이제 뿜어져 나가면서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상자를 내 손으로 열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 휴가 잘못 갔다 왔나 봐. 아니 이게 뭐냐면 어려워. 내 스스로 그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제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형 이미 살짝 열린 것 같대. 그런 악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퍼뜨리지 않겠다. 폼 하락 미쳤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야 아마. 몰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본인이 열지 않겠다. 본인이 열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그러니까 알 형이 수 없으니. 이름 검색 많이 안 하겠다 이거지? 그렇죠. 뭐야? 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내 스스로 뚜껑을 열지 않겠다. 그렇지. 그 그래 보지 얘기입니다. 마.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한 1년 동안 뚜껑을 계속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 진이야 진이? 굉장히 네. 힘들어했어요. 네. 형 그 완벽한 팬창이었거든요. 그래? 나는 되게 최근에 아예 그런 거 담 쌓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한 달 전인가? 그때부터 좀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좀 덜 보더라고. 그러면 근데 아무래도 마음의 평화가 와요 좀. 그래 안 보는 게 좋아. 네. 그리고 그래. 형 어차피 SNS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지. 형 SNS 하는데 그거 봐. 골프 쇼츠랑 릴스 보는 용도야. 릴스는 뭐가 나오나요? 돋보기 누르면 뭐 나오나요? 골프가 나오죠. 아이 그거 말고 몇 개 또 섞어 나오잖아. 근데 진짜 거의 골프만 나와. 그래? 골프 앤 비키니. 비키니는 한 2장 정도? 2장 정도? 그거 안 네. 본다는 소리는 아니네. 그래. 아니 근데 어쩔 수 섞여 없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르게 되잖아요. 요즘에 그거 하더라고. 인스타그램 돋보기 남한테 보여줄 자신 있냐 없냐. 난 보여줄 자신 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닌가? 근데 진짜 골프만 나올 거야. 네. 형은 보통 개 나오죠. 나 개랑 약간 귀여운 거랑. 그러니까 진짜 강아지 그 동영상 재밌는 거 보잖아요. 웃긴 거. 네, 그것만 나오지. 진짜 강아지만 나와. 계속. 그래. 신기해 이게. 어쨌거나 또 가끔 혹해서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한번 클릭하면 보고 계속 그런 거만 그래, 나오고. 원래 뭐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히든풋볼을 8시부터 2시간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빌 받으면 4시간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어렵고요. 이제 2시간씩을 진행을 할 거고 1시간씩 나눠서 좀 쪼개서 할 거예요. 월요일 첫 번째 시간은 K 시간입니다. 요 3명이 K 오리지널 멤버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성주가 광양 중계를 갔어요. 성주가 이제 게스트로 와서 현장 중계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성주 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성주가 라이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좀 문제예요. 강성주 라이브는 문제가 심각한 친구이기 TV 때문에 라이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걔한테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 이거 너는 TV TV다. 라이브다. 그렇지. TV다. 네, 근데 TV라고 하면 걔가 뭐가 문제냐? TV라고 하면 오줌을 싸. 광주 중계하다 오줌 쌌잖아, 걔 바지에다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래. 걔가 왜냐하면 그 방광이 작아요. 그러니까 다 작은가 봐. 그 근처에 있는 거네. 볼만 존나 커. 그래? 볼 따구만 존나 크잖아 볼. 이 볼. 나 이 그 볼. 밑에 볼인 줄 알았어. 거기다가 약간 오줌을 줬잖아. 뻘건. 그래. 네. 술돈이잖아. 어쨌든 월요일은 그렇게 처음에 K를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은 2로 갈 겁니다. 2로 갈 건데 EPL은 저랑 주원 형이 이제 2명이 원래 오리지널 멤버였고 거기에 덕현이가 오는 게 베이스. 근데 거기에 역시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뭐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면 또 우리 게스트들이 올 거고 화요일은
세리아 이야기가 있다면 찬우 형, 라리가 얘기가 있다면 영주 형,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얘기가 있다면 또 이제 환희 형이 스케줄에 따라서 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시간은 우리가 축구 관련된 인물들을 또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요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요거는 최대한 빠르게 올리는 게 좋기 때문에 영상이 내려간 다음에 지금 총 2번 하는데 4개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딱딱 4개짜리로 만들고 썸네일 바꾸고 광고 넣고 바로 올리는 형태. 요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거의 라이브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히든풋볼이 다시 시작하면서 또 김한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어떤 기회죠? 누가 보면 김한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예. 사실 잊혀진 해설위원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요. 잊혀졌었어요? 좀 잊혀졌어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입술 모양 보니까 예, 약간 옛날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 모양 보니까 지금 보면 기분은 좁같지만 지금 내 말에 확실한 반박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이스타TV와 함께 히든풋볼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 한때 좋았던 그 피크 쳤었던 여러 자지의 어떤 기만 이런 느낌이 다시 살지 않을까. 진짜 그게 몇 년 전이야? 그냥 그때부터 잊혀졌어요. 그게 우리 10층 올라오기 전에 9층 때야. 네. 야, 니들이 뽑아먹고 버렸잖아, 이 새끼야. 진짜 그걸로 떡상한 거 인정해, 안 해? 네, 맞아.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컨텐츠 이상형 월드컵 하는데도 이건 인정이다라고 그랬어. 그거는 거기에 넣지도 마. 그냥 야, 그냥 그건 맞아. 보내줘, 명예해준다고. 고티야, 고티. 어떤 저의 평가 어떠신가요?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아니 잊혀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예, 왜냐면 네, 네. 이 형처럼 판도라 상자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네, 네, 네. 잊혀져서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마음은 편하거든요. 네, 살면서. 네. 예. 어쨌든 그래도 그 환희 형이 라이브에 나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아가리 FC 때도 그렇고 환희 형이 생각보다 요상하게 웃깁니다. 웃기지. 이상하게 웃겨. 재밌어. 그래. 특히 요즘 더 재밌어. 맞아요. 저는 그거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 잊혀진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더라고 방송 때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요즘. 저는 그냥 딱 한 번 했을 때 한 번만 웃기자. 이런 네. 마인드로 하면. 그거 형이랑 같은 마인드잖아. 네. 아니, 이 형은 된다. 타율이 좋잖아. 그래도. 근데 이제 꼬라 박을 때는 네네네. 완전 꼬라 박지만 네. 전효진 장타다 스타일이야. 그래. 쫙 홈런 치다가 갑자기 잠수 쭉 치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 저는 그냥 2할 오픈 정도만. 오프닝은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괜찮지.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럼 4번 중에 한 번은 치는 건데. 그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주부터 7월 동안은 아무래도 시즌이 K리그는 진행 중이지만 해외 축구는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축구는 뭐 이적설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K리그는 리그 경기 얘기도 할 텐데 그냥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경기 리뷰 쭉 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포인트를 집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한 경기란다. 가장 최근에 한 힙합 보니까 138회거든. 근데 이 130 지금 세 명만. 세 명이 다른 한 사람 거야. 없이. 그러니까. 근데 히든풋볼이 지금 690회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한 거니까 이게 언제야? 어. 이게 2019년 6월에 우리가 법인 설립했거든.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셋이 한 거야. 제목 봐요. 토니볼의 비밀. 이거 김도훈 감독이죠? 그래. 네. 어. 와. 그다음에 히든 토론 초창기 방송 스타일로 프리토킹. 이건 그냥 막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 이 제목은 이제 날로 먹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치. 축구 얘기 안 하고. 예.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그 김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행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다시 할 생각이 없긴 해요. 고구마 같은 거라도 좀 풀어주실 생각이 없냐. 이적설 같은 거. 아, 없어요. 근데 나도 거기엔 동의해. 왜냐면 그때는 저만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지. 재밌었잖아. 그래. 우리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오픈을 하시더만. 네. 몇몇 그래서 분들은. 그때는 이제 우리만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다 오픈하고 사실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들보다 커뮤니티 글에 올리시는 분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빨라. 되게 빠른 분들이 몇몇 근데 분들이 있더라고. 그때는 그런 분들도 없었잖아. 없었지 별로. 그래서 나도 거긴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봐. 나만 하면 재밌는데 어. 다들 하면 저는 재미없고 둘 다 비슷하잖아요. 네, 남자 맞아요. 하는 거. 네. 그래. 거기서 그리고 들으시면 그 되지. 고구마 있을 때 조원 형 존나 빡쳐 했거든. 씨발 새끼 좀 알려주지 이러면서.
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고구마를 혼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주원이야. 왜? 반대로 가잖아. 그래서 솔직히 약간 멍청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이걸 종인이는 눈치 까 바로 까. 근데 종인이 자꾸 그 시청자들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줄 알아. 못 맞추게 하려고 이주원이 역으로 간다. 일부러 그런 거지. 알면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180도 반대로 가죠. 네, 아니까. 비슷하지도 않잖아.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라이브 특성상 후원을 다 이제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눈으로는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읽고 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라이브 한 다음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상 그대로 클립 따가지고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힙팟에 올라가는데 무료로 올라갑니다. 네. 그거 얘기 드릴 거고 뭐 원래 우리 히든풋볼 하던 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든풋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청취자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이끌어가는 방송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다른 방송보다 조금 더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다른 방송이랑은 아예 반대 스탠스를 취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매를 맞은 적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뭔가 이 도덕적인 문제를 저지른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우린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런 이야기도 아무래도 그때만큼 하긴 어렵겠지만 저희 소신을 가지고 히든풋볼은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오에 진행하는 축구 라이브랑은 결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료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료화는 돈을 지불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다 소화를 하려고 했던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인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방송이 안 될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제는 뭐 당연히 그때보다 더 많은 팬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더 중심을 잡고 쭉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형이 형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판도라 상자를 닫고 그럼 넣는 나중에 거 아니에요? 한 이 라이브가 한 가을쯤 되면 여기 술 깔아놓고 할 겁니다. 네, 그런 옛날 감성. 저 옛날에 술 먹으면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네,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좀 또 사감은 또 한번 쓰고, 예, 안 쓴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입장문을 입장 표명, 입장 표명하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그럼 우리끼리 회의를 해요 가끔. 그럼 이건 사과문 각이다. 그럼 미안합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이제 그럼 사과 방송하면서 그 이후에 후토크 술방 또 때리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사과문 한번 썼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 뭔가 했다는 거잖아. 뭔가 했으니까 사과를 썼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한 4, 5년 전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형 그때가 과감해졌어. 오히려 그때가 더 쫄아 있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그냥 난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집에서 놀아. 월화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어. 사실. 없었지.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안 게 없잖아.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사실 수목금은 대충 놀고 토요일 중계 보고 하다가 월화 녹음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내공도 좀 쌓였고 이제 그때는 사실 축구판 돌아가는 걸 100% 몰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100 중에 한 50만 하니까 뭔가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뭐 저희도 한 10몇 년 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좀 뭐 굳이 뭔가를 알아보지 않아도 좀 소신 발언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그냥 제 생각 다 말할 생각이에요.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안 뺍니다. 오 그래요? 알면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면. 네. 근데 진짜 지금- 최근에 좀 안 빼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 얘기인가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그때는 월화 이거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죠. 조심했던 이유가 네. 여기서 좀 잘못되면 이제 방송이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즘에는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하다.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다르니까 잘리면 어떡해? 잘리는 거지. 뭐. 오, 네. 별로 이제 뭐 그때는 오히려 가진 게 없어서 더 무서웠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네.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고 저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고 뭐 그리고 제가 저희가 여기서 채팅창에 바로 네. 그 황희조 사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황이죠. 네. 뭘 얘기하면 되죠?
그 영상 누군가 유출했을 거 아니야. 그거 그렇지.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네. 잡으면 되지.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어쨌든 유출은 잘못된 거잖아. 유출 잡아서 유출은 잘못된 거야. 나는 궁금해. 누가 유출했는지.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의조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거는 일단 난 2차적인 문제라고 봐. 아, 그렇지. 근데 그것도 만약에 불법적인 촬영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잡고 나서 너는 이걸 어떻게 그렇지. 유출했냐, 왜 했냐 이거를 물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뭐가 나오겠죠. 나올 답이. 수 있지. 예. 일단 유출시킨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맞으니까. 그거는 확실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하고 있지 법적으로 않을까? 하고 있겠죠. 황의조 에이전시 하고 측에서 있겠지. 진행을 하고 어. 있겠죠. 아니 뭐 이런 게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이잖아 이거는 그냥. 옛날 같았으면 아이 형 그건 넘어가자. 네 이랬을 텐데. 아니 그 형님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네요.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네. 그거 얘기할 거예요. 양현준. 뭐 그래 뭐 별거 별거 없어. 없어. 뭐 그래 뭐 별거 없긴 그 한데. 흔한 이적 얘기 아니야. 그래. 그래. 이런 게 그거 아니야? 좀 뭐라 그래야 돼? 그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깥으로 얘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바깥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얘기를 하겠다. 아니 뭐 팩트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우리 그리고 팩트와 내 생각 잘 난 이렇다. 버무려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잡설이 너무 길면 우리가 원래 하려던 얘기를 좀 못하는 그래, 경우가 있어요. 스피드하게 가야 돼. 근데 갑자기 껍데기가 왜 이렇게 벗겨져요? 저 너무 많이 타가지고. 탄 거 벗겨져요? 나도 껍데기. 벗겨져요. 그러네. 놀러 갔다 온 사람들. 다들 껍데기 어디 무지하게 갔다 왔어요? 벗겨지네. 나 베트남이요. 그래요? 오. 근데 우리 방금 5초 전에 딴 얘기 하지 말자고 했어. 저기, 어떤 새끼가 딴 얘기했냐? 그 껍데기를 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딴 얘기 하자. 그래. 1회부터 딴 얘기 해야 그 뒤에 딴 얘기할 때 편할 거 아니야. 그건 맞아. 처음부터 너무 딴 얘기 안 하면. 그래.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페트레스쿠의 전북 현대, 그다음에 양현준 이적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정어 라이브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17세 이하 한일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심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고 나는 그 경기를 사실 라이브로 보진 않았어요. 저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가관이더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팀 기본적으로 한 팀을 3번 연속 심판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아니 거야? 그렇게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룰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그냥 배정 맘이죠. 배정 그러니까 팀이. 배정 그치. 맘이죠. 지 맘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팀 3번 소개팅도 3번 연속 만나면은 바로 각이에요. 예, 애프터까지 간 다음에 이제 3번째 만나면 곱창 먹고 바로 이제 곱창이면 섹스야. 예, 바로 가거든요. 네. 예, 그 정도의 그 정도 정이 쌓입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됐다. 그렇지. 네, 라는 생각 좀 아니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우리가 최근에 한일전의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연령별이든 성인 대표팀, A 대표팀이든. 근데 어제 경기는 대부분의 팬분들이 너무 얼척이 없으니까 야, 진 거 다 필요 없고 잘했다. 이 정도면 잘 성장이고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AFC가 저도 뭐 FC 중계를 오래 하고 있고 그쵸. 현장도 가봤지만 거의 AFC 패키지 따라다니지 않나요?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 다음이 쿠팡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 잘하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 이게 다국적군이야 AFC는. 그렇지. 막 중동 사람도 있고, 뭐 홍콩 그렇겠지.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우리도 있고. 뭐 다 섞여 있는데 이게 결이 다 달라. 그래서 겁나 피곤해요. 네. 누구는 이거 안 된다. 이거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구는 이거 상관없다. 들어와서 일해라. 뭐 믹스 좀 들어가라 이러고 제가 이제 아시안컵 우리 다 같이 갔을 때 그랬지. 그때도 이란 AF 직원이랑 제가 싸웠거든요. 제가 셀카를 찍었어요. 훈련장에서. 네. 근데 너 훈련장 찍었지? 너 나가라고. 이런 거야. 아니 솔직히 훈련장 찍었다고 해도 우리 대표팀 경기잖아. 내가 이거를 어디다 올리겠어? 뭘 하겠어? 핸드폰 달래. 좋지 내 얼굴 나오니까. 너 지웠대 이거 분명히. 그래서 막 이란 사람 등치 크잖아. 그냥 페르시아잖아. 185에 뭐 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 타레미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영어도 막 짧은 영어로 막 싸웠지. 엄청 싸우다가 이제 홍콩 직원이 와서 미안하다고 저 친구가 원래 좀 어그레시브 하니까 그 얘기 우리 같이 그때 했었다. 맞아. 근데 기억난다. 이제. 나는 그 누구랑 외국 사람을 싸워본 적 처음이라서 엄청 당황했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 멋대로야 그냥. 그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 멋대로인 애들이 있으니까 지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어. 자기 나라의 뭐 어떤 문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어떤 그 마음대로 한 거에 가장 집약체 아닙니까? 그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야. 네. 나는 이 정도 판정은 잉글랜드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실 AFC는 또 17세 이하라서 오히려 이제 심판 쪽이나 이런 거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연령별이니까. 연령별이니까 또 AFC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만 가도 이제 조별리그 단계에서의 심판으로 보잖아요. 예, 되게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 예, 많이 떨어져. 예, 조금 토너먼트 가야 우리가 좀 아시아권에서 알 수 있는 심판들도 눈에 보이고 얼굴 좀 봤던 친구들. 봤던. 네. 근데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그 심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걸 좀 느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지만서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심판이라서 너무 황당하고. 좀 기분이 짜증나잖아. 네, 이거 짜증나지. 그리고 그래 경험이고 또 17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이니까 뭐 네. 저도 상관없어. 경험이야. 앞으로 더 중요한 경기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그지같이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되게 어린 상처는 친구들이고.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또 한일전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괜히 별다른 뭐 이게 좀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어이없는 상황인데 선수들 본인들은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난 선수들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게 팬들 욕 안 해. 걱정되는 거지. 다행히. 예. 그리고 욕할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AFC가 어쨌든 중동이랑 뭔가 동아시아랑 분리된 느낌이잖아요. 그치. 완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들도 내가 볼 땐 하나라고 생각을 안 맞아. 해. 왜냐면 지들 유리한 대로 맨날 하잖아. 그 물론 뭐 돈이 거기로 몰리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지들 맘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중동이 우리 회사 샀으면 좋겠다. 어디?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개인적으로는 뭐든 저는 아부다비 쪽으로 직항 있어야지. 네, 아부다비 좀 괜찮고. 저는 카타르는 좀 이번에 카타르 가보니까 형 좀 카타르랑 안 하자. 느낌이 안 좋아. 네, 카타르랑은 느낌이 많이 안 좋지 맞아. 않고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궁합상. 수비는 안 맞는 거 아니고? 수빈이는 요즘에 맞아졌어. 그래? 뭐 이런 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럼. 네. 그래. 수빈이랑 안 맞지 않습니다. 네. 안 맞았었어. 과거요, 안 맞았었어. 과거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갔어. 꽤 오래 가다가 그래도 최근에 극적으로 화해하고 굉장히 최근에 좋아요. 예. 네. 많이 안 수빈이가 좋았어. 하더라고. 주책남 주원영이랑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 재밌었다고. 수빈 좋아졌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던데 둘 수빈이가. 다 마상 깊게 입고. 진짜? 원래 아시죠? 일부러 분리시켜 놓은 거. 미친 새끼가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네요. 그런 거는 네 선에서 끊어요. 근데 본인이 좋다는데 좋으면 좋은 거잖아. 그래. 그래? 그래. 이번 이제 좀 섞을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좀 올라왔고 형도 어. 같이 있을 때 재밌는 게 나오고 수빈이 그 요즘에 약간 재밌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수빈이가 특유가 그래. 이렇게 있던 걸 내려놨어. 그래.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불안하다니까. 수빈이? 적당히 칭찬해. 그러면 제가 연말에 네. 계약서 새로 갱신할 때 네. 수빈이 거에 써놓을게요. 네. SNS 금지. 거의 아이돌 수준이네. 뭐 어쨌거나 네. 요거는 우리 대표팀 잘했고 한일전에서 패배한 거는 아쉬울 수 있겠으나 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관장을 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 그렇지. AFC 발전 좀 합시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웨파랑 발전해야 너무 돼. 차이 많이 나. 그리고 AFC에서 좀 잘 돼야 우리도 거기서 홍콩으로 좀 떨어져서 아니, 받아먹을 거 아니야. 이게 AFC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우리는 AFC 소속이야. 그래. 우리 친백기란 말이야. 우리 위 기관의 맞아요. 친백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야 우리나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여러 우리 대표팀 경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아시안 게임하고 그다음에 여자 월드컵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있고 파리올림픽까지 있기 때문에 대표팀 경기를 정말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경기 중에 하나가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이에요. 그거 AFC 아니야. 그렇지. 대륙컵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고 클린스만 감독도 중요하고 AFC에서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건 간단하게 보고 오늘 메인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야, 이거 코너 이름 형 옛날에 그거 우리가 따로 녹음하지 않았었나요? 뭐 했을 거예요. 막 BGM 깔아서. 이거 김근호 PD님 뭐로 했었죠? 쌀이 질러 빰빰빰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았어? 그래, 이거 옛날에 기억해요, 형 막 아코디언 가지고 그래. 그랬어. 막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BGM 만들고 그러니까 막 무슨 그랬었잖아. 건반 이거 가져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나 첫 회부터 추후에 네, 추후에 뭐가 생기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미리 준비했어야죠. 네.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어요? 원래 10cm란 코너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0cm 모자란 선수나 10cm 모자란 어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권정열 씨를 모셔야죠. 그래서 네. 그 바꿨습니다. 그 양현준 주제를 가려고 오케이. 그건 얘기 안 맞아가지고 뭐 그것도 할 일 있으면 뭐 또 뭐 하겠죠. 그래. 네. 나중에 그러면 그 10cm 해가지고 10cm 모자란 래퍼 작두. 저는 안 그다음에 10cm 모자란 래퍼
10cm 모자란 당군. 그래서 또 거기는 이제 청춘불패. 두 개에서 콜라보 한번 갑시다. 그래 뭐 하나 만들면 되겠다. 또 아니, 인천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은 어. 그 자기 랩한 영상 그냥 인터넷에 계속 놔두더라고. 그래. 심지어 자기 유튜브 아우트로가 자기 랩한 영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지우고 싶거든. 작두. 작두든 뭐든 옛날 노래든. 나 아직도 미스테리야. 뭐야? 왜 작두를 선택했을까? 그 하고만 노래 중에. 그때 듣고 왔어. 진짜 좀 난해하잖아. 그치. 진짜 나네. 그러니까 세 명이 다 달라 컬러가.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이 부르는 거나 그냥 다이나믹 듀오 다 같이 아는 그래, 그런 신나는 거. 노래 했었어야 됐어. 그럼 옆에서 따라라도 부르지. 망했어. 그냥. 네. 노래방 그 BGM이 그렇게 단순할 줄 알았나? 네. 어쨌거나 자 전북 현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페트레스코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3경기에서 2승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제주를 잡은 전북 대 제주 2대0 경기를 환영이 직접 갔다 왔대요. 네. 현장에서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많이 바뀌었나요? 비슷한데 이기고 있는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일단 나는 그 경기를 보는데 네 목소리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 하는지 몰랐어요. K리그에서 환희 목소리 듣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 누가 그 환영 아는 사람이야. 제가 다른 데 촬영 갔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뭐 얘기하다가 뭐야? 그 김한 해설위원 잘 지내죠? 그래서 뭐 주책만도 하고 했더만 근데 그렇게 K리그를 다시 하러 거길 갈 줄 몰랐네. JTBC? 예. 그때 JTBC 맞았어? 그 중계? JTBC. J야. 그래갖고 그때 중간에 형이 좀 고생 좀 하다가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형도 또 중계를 하는 게 좋으니까 서로 다시 맞은 것 같다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렇게 돌다 또 하게 되나봐 그러더라고. 돌다 하는 거지. 그렇지. 뭐 누구는 이제 혹자는 또 구석에서 아유 배알도 없는 새끼 막 이렇게도 하는데 형이죠. 근데 이거 저는 제 발로 걸어 나가서 그들이 부탁해서 한 거라서 그래.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니 그리고 다시 해야 돼. 어. 하는 게 좋아. 아니 그때는 다른 채널 나오면 안 됩니다 해서 나간 거고. 그랬지.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다른 채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럼 상관없죠. 그러면 뭐 그런 거. 느낌이면 괜찮죠. TVN JTBC 아니야.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둘 다 뭐 승리자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수많은 종편들을 누비는 그 시사평론가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 목표 3군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아니 MBC 하면 되겠네. 왜냐면 뚫고 싶어. 아니 쿠팡 하나 하면 되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해설계의 뭐 약간 백성문 변호사 이런 사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채널 2개에서 해설 제의가 왔잖아요. 어. 근데 제가 그때는 카타르에 가는 거에 꽂혀 그래 있어가지고 초반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 됐잖아. 깠어요 제가. 주제 넘게 다 깠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했었으면 3개 채널 하는 그렇지. 그런 건데 뭐 근데 그거 재밌었어요. 그 대신 카타르 안 가고 뭐 그냥 네이버에서 아침에 그렇지. 그냥 많이 했지. 뽁짝뽁짝하게 그냥 사람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그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가면 네. 그 전담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전담은 없고 저도 전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전담으로 해설하는 채널은 스포티비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아니 그래도 그 중요 선수가 가면 전담으로 해야 퀄리티가 좀 높아지니까 그 경기 그 팀을 완전 팔로우하고 그 선수를 계속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데스리가 2년 했거든, 팀에서. 그냥 완전 돌려. 플로테. 플로테였고 뮌헨도 뭐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많았고 제가 JTBC 있을 때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제일 한국 선수들이었는데 그것도 뭐 한 2주에 한 번, 3주에 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강의 팀에 한국 선수가 있는 PL이면 내가 볼 때 전담을 할 수도 있는데 전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현이 형도 토트넘 경기 많이 하잖아요. 토트넘 이제 지난 시즌에 좀 지루한 경기 했을 때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힘들어했어 지현이 형. 왜냐면 다른 경기도 그렇지, 봐야 보고 싶지. 어쨌든 해설이 다른 경기도 봐야 좀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 토트넘만 계속하면 좀 그런 게 있어서 뭐 전담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하진 않겠죠. 뭐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지 않을까? 네. 뭐 여튼 가면 일단 그래 가면. 일단 아직은 뭐 오피셜이 아니니까. 네. 그 전북 직접 가서 보고 왔잖아요. 네. 그 페트레스코 감독이 뭔가 축구를 좀 많이 바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났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인 감독이라서 그런지 그냥 확 바꿨더라고요. 어. 자기가 원하는 걸로 확 바꿔놓은 게 티가 났고. 그래? 바꾼 거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의 전북의 축구는 점유도 아니고 김상치 감독. 역습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지.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랬지. 막 안 되면 자리 바꾸고 예. 안 되면 3백 썼다가 4백 썼다 그냥 안 되니까 바꾼 느낌이 강했고 뭘 하려는지 잘 몰랐는데 페트레스코 감독은 심플하게 공을 점유를 하다가 윙이 라인 브레이킹을 해서 한 번에 뚫고 들어가면 크로스? 뒤에서 크로스든 직선 때리든? 패스든 뭐 횡 패스든 종 패스든 계속 패스를 돌려서 네. 결국 한 방에 박스 안쪽 진입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를 계속
추구를 하고 약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썰어가는 축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못했다. 네, 그렇죠. 아. 그런 축구 안 해요. 원래 안 했고 클로지에서도 사사이 딱 서가지고 뒤에서 공 돌리다가 빵 때려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는 거 많이 했었고. 그게 원래 사실 전북이 예전에 잘 나갔을 네, 때. 최강희 감독 축구랑. 최강희 감독 팀에,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거죠. 스쿼드가 너무 좋으니까 그치. 그냥 그걸로 찍어 누르면 그래. 돼. 뭐 중반에서 공을 왜 돌려? 그럴 그냥 필요 없지. 한 번에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이런 축구였고 페트레스쿠는 조금 더 공을 중앙에서 소유하고 돌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스 안쪽으로 직선적으로 보내는 걸 목표로 하는 축구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원하는 스쿼드가 구성이 안 됐어요. 페트레스쿠가. 그래서 삐걱거리긴 해. 왜냐면 그러려면 센터백 2명이랑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공을 좀 어느 정도 차야 그렇지. 되는데 코어에서. 솔직히 말하면 약하잖아요. 네. 그 공 돌리는 게.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볼 때 박진섭이 제일 나아요. 네. 패스를 하는 거. 그래서 박진섭이 많이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선수를 또 어쨌든 눈에 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긴 내요. 근데 제가 볼 때 외국인 선수 일단 센터백 체코 2m 키 크네. 피카색 영입했죠. 그리고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했죠? 했죠. 백종원이세요? 네. 예. 그리고 뭐 나나 보아탱인가 뭐 어. 있어 클루즈 뛰는 이름은 좋아 일단 나나 보아탱. 수비형 미드 영입 그런 진짜 네 자리 제가 볼 때 네 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박스. 센터백 2명이랑 수비형 미드 2명이 제일 아하. 중요한데 어쨌든 그럼 2명 외국인 선수 바꾼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한국 선수는 2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4명의 네. 자리에서. 지금 이제 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로 그걸 채우는데 제가 볼 때 절대 그냥 화내는 장면이 많더라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미드필더 자원에서 전북이 굉장히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선수들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 중앙 미드필더가 너무 많고 많아도 뭐 국대급 한 명, 그래도 K리그 준수한 사람 한 명, 좀 젊은 선수 한 명, 뭐 유망주 한 명 이게 좋은데 그냥 다 K리그에서 어디 가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뛰는 미드필더들이 선수들이. 4명보다 거의 5명 정도 있을 거예요. 네. 이수빈까지 하고 네. 김건우까지 미드필더로 보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영입부터 뭐 미드필더 4명 두고 축구할 거예요? 그거 안 되지. 아니잖아요. 안 되지. 중미 4명 두고 할 거야? 네. 거의 그 정도로 숫자가 돼 있어서 이게 정리해야죠.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고 선수들도 이제 느낄 거야. 아 이제 뭐 나는 이제 밀리면 다른 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나 여기서 경쟁해서 어떻게든 그 한 자리든 2자리든 그걸 차지하겠다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외국인 선수 2명 들어온 순간부터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되고 근데 경쟁해 봤을 때 막 되게 인상적이고 되게 잘한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렇진 않다. 어쨌든 이행은 하고 있어요. 페트레스쿠 감독이 하고 있는 축구를 선수들이.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중간에 좀 바뀌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이 지금 들어와서 네. 스쿼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네. 됐을 때 그때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나요? 저는 우승권으로 다시 간다. 다시 올라간다? 외국인 선수 영입되면 잘 되면 네, 간다고 생각되고. 근데 의구심은 그 2m 수비수 있잖아요. 페트라색 2m면 두네 보통. 뭔가 있을, 그러니까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m짜리 센터백들 네. 지금 기억나는 선수들이 2m 육박했던 선수들이 나는 지금 메르타자코 하나 생각나는데 그리고 저기 소트네스였던 그 저기 북유럽 걔 걔 그래. 걔. 근데 걔도 두네. 그래.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2m짜리는 원래 둔할 수밖에 없죠. 그치. 왜냐면 그 네. 키에 민첩한 게 이상한 거지. 근데 네. 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 키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발을 좀 잘 쓰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 베스테르고르. 그래. 그래서 그건 좀 의아하긴 해요. 이 축구하려면 굳이 키가 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이 선수를 영입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영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확실히 와 크더라. 이딴식 했거든요 하프타임 때. 그냥 농구 선수야. 그렇겠지. 농구 선수급의 비주얼에 어. 농구 선수의 느낌을 주고, 근데 이 선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험한 한국 선수들 많습니다. 그렇겠네. 네. 당장. 내가 볼 때 정태욱은 왜냐면 왜냐면 195와 2m를 세울까?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안 하지 싶은데. 그러니까 세울 순 있지. 어. 근데 그러면 너무 뒷 공간을 예. 너무 노출할 수. 아무리 뭐. 신장이 좀 떨어져도 빠른 친구들을 좀 네. 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크잖아. 근데 페트라색이 키에 비해 빠른다는 얘기는 듣긴 했거든요. 가끔 외국인 선수들 네. 해외 센터백들 중에 키가 2m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동물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긴 해요. 네. 빠른 근데 선수들. 이렇게 좀 그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외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왔을 때 동양이니까 아시아권이니까 뭔가 파워와 높이로 찍어 누르면 되겠지? 라고 이제 무지성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공격수도 마찬가지고. 그치. 보통 그런 선수들을 개고생하고 나가는 나가죠.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정태욱의 실력을 논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상 둘이 동시에 섰을 때 약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강점도 확실하고 약점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태용이 안정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정태욱이 3백에서는 난 아주 최적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백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축구를 하는 데서 그건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도 뭐 외국인 데려오면 외국인 감독인데 자기가 찍어서 클루즈에서 데려왔다 생각해. 그렇지. 제자를 데려오는 건데 그러면 한 자리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지. 가져가는 거라서 그러면 그 한 자리 두고 몇 명이 싸우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럼 또 나머지 선수 한 2-3명 정도는 또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스쿼드 너무 많다. 지금 보니까. 근데 약간 많은데 되게 튼튼하게 밸런스가 맞춰진 쫙 두터운 스쿼드라고 보기가 좀 불균형이야. 불균형. 균형이 균형이 너무 좀 안 심해. 맞아요. 네, 너무 심하고 그리고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 못해. 구스타보는 나름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봐요. 네. 그 뭐 또 폼 좋았을 때는 압도적인 그래. 모습도 있었고 네. 해는 잘 따니까. 근데 다른 선수들은 뭐 최근에 구스타보도 뭐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그동안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근데 다른 선수들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광주전 첫 경기 때 4-4 있었잖아요. 하파실바랑 구스타보 투톱에 썼는데 그 간격 4-4-2가 되게 어려운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4-4-2를 기본으로 하지만 4-4-2가 제일 어려워. 왜냐면 공간을 잘 점유해야지. 세 줄이고 공간을 점유하고 네. 자칫하면 공격수랑 미드필더랑 벌어지고 미드필더랑 수비수 벌어지면 거기서 편하게 축구하는데 광주가 너무 편하게 축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4-4-2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딱 해보고 와 안 되네. 어렵네. 단기간에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일단 아마노를 넣어서 4-2-3-1로 변형을 준 건데 뭐 이러면 외국인 선수 톱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뀔 확률이 되게 높죠 지금은. 왜냐면 구스타보 한 시즌에 10골 이상 넣을 수 있을까? 쉽지 않지. 조기성 나간다 쳐도 뭐 유럽 어디 나는 쳐도. 구스타보는 잘하면 10골 난 넣을 것 같은데. 10골 이상 넣는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약간 또 주원이 형 구스타보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왜?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 아니 저는 조규성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활동량이나 또 영양가 씨 활동하긴 해요. 네. 근데 나는 구스타보가 좀 너무 단순하게 쓴다는 그 이전까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전북에 있을 때 뭐 15골 지난 시즌에 8골 첫 시즌에 15골 이렇게 넣었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에는 골을 못 넣고 있긴 있죠. 한데 이런 모습 보이면 사실 외국인 선수 다른 외국인 선수 감독도 바뀌었겠다. 그러면은 다른 외국인 선수를 봐야지. 볼 수밖에 없죠. 봐야죠. 스탯 자체가 워낙 떨어지긴 어. 하니까. 얘 연봉이 낮지 않을 텐데. 그쵸 엄청 높죠. 그래서 그러면 좀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조규성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있는데 페트레스쿠 마음에 확 안 들 확률이 높아 보여서 좀 잘 쓰면 될 것 같고 뭐 하파실바도 될 듯 안 되더라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파실바는. 그럼 안 되는 거야. 하파실바는 안 되더라고. 될 듯 안 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파실바가 보니까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게 둔한 느낌은 아니에요. 나름 생각을 하고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와중에 찬스가 있었을 때 날려먹는 거 보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다 느낌이 비슷해. 구스타도 될 것 같잖아. 그래. 결정적일 때 안 돼. 안 들에 나오면 오버해서 다쳐. 그래서 지금 셋이 궁합이 잘 안 맞아서 이런 부분도 좀 내년에는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한 3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계약이 돼 있으니까 네. 쉽지 않겠죠. 왜냐면 이 선수들이 싼 선수들이 아니거든. 되게 비싸 셋 다. 그래. 되게 비싸가지고 정리가 쉽지는 않을 거야. 좀 그럼 일단 이번 시즌은 최적화시키는데 시간을 좀 쓰고 본인 원하는 선수들로 구성을 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이제 우승 도전하는 그림으로 그리려는 게 이들의 계획이겠네. 네. 아니 새로운 감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맞아. 사실. 네. 왜냐하면 우승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고. 시작점이 7위 8위였으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곧잘 김상신 감독이 이제 경질된 이후에 곧잘 김대원 감독이 승점 관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가시권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 네. 요 느낌으로 가면 ACL 티켓 잡는 걸로 이번 시즌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그다음 스텝 가자 이렇게 그렇지. 가겠지. 네. 왜냐하면 지금 포항이 37점이고 전북이 30점인데 네. 그럼 전북의 지금 스쿼드나 어떤 새로운 감독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또 이러다가도 개파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의 어떤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ACL 티켓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전력을 봤을 때. 네. 근데 확실히 감독 오니까 긴장감이 도는 건 느껴지더라고. 왜냐면 이거 딱 스타일 확실하니까 이거 못 맞추면 안 되겠다 전부에 나가리거든 솔직히. 그래. 못 맞추. 잘하고 못하고 국대고 아니고 뭐 옛날에 잘했고 아무 상관없어. 이럴 때 그래서 약간 긴장감 돌게 하는 게 외국인 감독인 것 같아. 확실히 모르잖아 일단. 확실히 그게 있어요. 확실히 뭔가 경기 전부터 느낌이 다른데 문선민이 제일 신난 것 같던데. 문선민만 긴장을 안 해요. 나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스웨덴 출신이야. 스웨덴. 나 외국하고 너무 친하잖아. 스타트가 스웨덴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기 스트가 관제탑 넘겨줘야 되겠다.
있더라. 그래. 요즘에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문선민만 하니까 그쪽이 더 잘 어울려. 그리고 관제타 박자를 갖고 놀던데. 그래. 원래 통통 뛰어야 되는데 요즘은 토동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 박자를 쪼개더라고. 연주가 이제 완전 문선민이야. 그러니까. 경기 전에도 막 여유 넘치고 그래. 잠깐 만나봤는데 네. 뭐 세리머니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항상 있죠 뭐 이러더라고. 근데 들어가서 그걸 골을 넣고 끝나고 인터뷰했어요. 그 방송 인터뷰잖아요. 근데 그 비속어를 동준이 형이 짱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짱보다는 골키퍼가 각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실 이제 짱 보고 있다는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야야야야 저 뒷뜰에서 저 담탱이 저 짱 좀 봐 담배 좀 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 당황할 법하잖아. 근데 자연스러워. 맞죠 그 뜻이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선수끼리 짱 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짱 보지 마. 근데 이제 야 짱 보고 들어가 이런 말도 하고 야 너무 짱 봤어 들어갈 때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선수들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현장 야, 용어지.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너무 각재지 마라, 들어갈 때 화끈하게 들어가라 하든가. 야 거기서는 파울하지 말고 짱을 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 야 거기서는 좀 기다리면서 수비를 했어야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 경기 중에 겁나 혼났어요. 왜냐면 그 공이 완전 오른쪽 사이드에서 붙어서 계속 돌았어. 근데 문선민이 왼쪽윙이잖아. 좁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페트레스코 감독 앞에서 왜 혼자 거기서 손을 들고 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거기까지 공이 갈 수도 없고 거기 있으면 수비가 뺏겼을 때 수비가 안 되냐. 그래서 페트레스코가 그 사이드에서 괴물아 그랬구나. 빨리 들어가라고 막 엄청 화내는 게 내가 봤어. 근데 경기 끝나고 페트레스코가 문선민 골 너무 멋있지만 수비 안 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 장면을 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것 같네. 저는 이제 그 장면만 봤는데 더 여러 장면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문선민의 그에 대한 답은 모든 감독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수비 좀 하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고 멘탈이 좋은데 어쨌든 뭐 거기에 같이 동반되는 실력이 있으면 문제 안 돼요. 네. 김상진 감독 밑에서 많이 못 나온 이유가 있군요. 둘의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네. 매우. 그래. 네. 둘이 스타일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좋았을리 만무하지 그냥 봐도. 네. 지금은 이제 약간 뭔가 이제 마음을 놓고. 그 약간 어깨에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 여유 있는 느낌. 윤정환 감독 밑에 있었으면 다른 팀 갔었을 겁니다. 윤종환이요? 네. 김상식, 윤종환 비슷한 과다. 그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김상식 감독도 해설위원으로 오는 건가요? 난 그거 더 어울릴 수도 있어. 그건 맞아. 김상식 되게 감독이 위트 있고 재밌는 위팅 사람이란 진짜 말이야. 오히려 그쪽이 맞을 독특하고. 수도 있어. 솔직히 웃기긴 해. 그래. 재밌어. 말 잘하시는 분이야. 나름의 그 머리가 있으신 분이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죠. 예. 사실 어떤 그 센스의 두뇌를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네. 거거든. 자기한테 잘 맞는 쪽으로 써야 된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김상식 해설위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난 김상식 해설위원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 가는 거야. 중계하러 맹렬히 비난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약간 지금 너무 뭔가 웃긴 것 같은데. 뭔 내가 장담한 건데 만약에 그 문선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네. 김상식 감독이 김상식 감독이 중계하는데 제가 저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김상식 감독 무조건 얘기한다. 제가 문선민 선수와 같이 있었을 때 저 플레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캐스터가 센스 캐스터가 그럼 그래서 혹시 문선민 선수를 그렇게 많이 좀 안 뜯긴 건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출장을 많이 안 시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문선민 역습해서 골 수훈 인터뷰. 그럼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 저런 건 잘해요. 네. 그건 어떤가요? 자료 화면으로 예를 들어 뻔하게 나와. 해설 데뷔 전에. 해설 데뷔 전에. 그거는 쿠팡은 할 수 있어. 그래. 방송국은 쉽지 않고 쿠팡은 할 수 있어. 쿠팡 플레이는 조금 짓궂은 것도 하더라고 보니까. 전술로 막힌 버스 입으로 풀겠습니다. 슬로건. 그렇지. 버스. 그거 있잖아. K리그는 뭐다? 치킨이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해설 데뷔전에 버스에서 내려. 카페트 깔아주고 전북 입성. 그 레전드야. 전북 입성 버스로 한다. 현대차 스폰 받아서.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지. 네. 이러면 사상 최고의 해설위원 데뷔 경기가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전북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페트레스코 감독이 어쨌든 분위기를 바꿨고 엄청나게 좋은 축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에게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변모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시즌은 ACL 티켓 차지하면서 다음 시즌 우승권으로 다시 가는 그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었던 이 양현준 얘기, 궁축, 궁금한 축구 이야기 Y. 궁축 Y. Y. 어. 예. 아니 그 너무 존나 좋아하잖아. 왜? 왜? 옛날에 이거 본인 너무 그 변함없이 칼럼 이름도 정말 7년 전 8년 전 네. 버전 아닙니까? 왜? 디 오리지널이라며. 네. 그래, 디 맞아. 오리지널. 생각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좋아. 궁축 Y. 궁축 Y. 궁금한 이야기 Y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옛날 거 다 올라와. 부모님 Y 개 재밌는데? 개 재밌어. 그래. 그거를 사실 풀로 보면 조금 지루하거든. 어. 왜냐면 재밌는 편도 있고 재미없는 편도 재미없는 편이 있으니까. 있어. 근데 재밌는 것만 클릭하잖아. 100만 넘은 거 보잖아요. 개 재밌어. 개 재밌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떨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더 재밌을 때도 있어요. 네. 그 무섭잖아 그거. 약간 좀 미스테리한 것도 많잖아요. 약간 미스테리한 거 많지. 예. 어쨌든. 어쨌든 자, 양현준 선수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셀틱한테 오퍼가 왔고 양현준 선수는 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팀은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뭐 이야기를 양현준 선수는 좀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그러면서 그 기사들이 나온 상태예요. 뭐 별다른 이야기라기보다 유럽을 보내주겠다라고 구두 약속되는 K리그 선수는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네, 실제로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잘하는 선수들이죠. 왜냐면 그렇지. 유럽 갈만 하니까. 맞아요. 근데 보통 이거죠. 아, 유럽 뭐 오퍼 가져오면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적 시장에 하면 지금 우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반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더 좋은 오퍼로 더 좋은 팀으로 가자. 넌 아직 어리고 뭐 기회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뭐 한 번은 그냥 오퍼가 약해. 그러면 본인도 수긍하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즌에 한번 에이전트한테 말해서 노력해서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또 갈라지는 게 오퍼가 없어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좀 안 풀리는 선수도 있는데 또 괜찮게 해가지고 오퍼를 와. 그럼 가져가지고 보내준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그때 그때고. 얘기고 지금은 우리 팀 사정 바뀌었잖아. 지금 윙 없는데 톱 없는데 너 어떻게 나가면 보내냐.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 그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약속은 안 돼. 어쨌든 안 돼. 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바뀌는 것도 본인이 이제 뭐랄까 확고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확고한 뭐 지금 신념이 있다면 됐어요. 팀 사정이고 뭐고 난 나가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고 난 나가야 돼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그럼 때문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쉽진 않아. 네, 쉽진 않아요. 쉽지 근데 않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특히나 어느 정도냐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선수와 감독의 관계는 네. 아직도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려워요. 군대도 미루는데 그렇지. 저 올해 끝나고 군대 가겠습니다. 내년에 가라. 음. 이 정도로 하면은 군대 가야 되는데 그 감독이 야 이래가지고 1년만 더 하고 가자. 그럼 군대도 미뤄. 맞아. 그래서 군대 제대로 상무 못 간 선수들 그래 있어. 그 다음에 부상 당해가지고 뭐 안 풀려가지고 안 뽑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좀 우리나라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화도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뭐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선수 본인은 왠지 느낌상 자기가 뭐 이기적인 것 같고 팀 생각 안 한 것 같고 미안함도 있고 또 감독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얘 있어야 정말 또 양현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얘 있어야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뭐 올해 양현준이 그 전만큼 대단히 좋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전 선수잖아. 어쨌든, 중요한 네. 선수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어떻게 쉽게 보내겠냐 이거지. 요거 관련해서는 팬들의 의견도 이제 좀 갈리는 게 또 K리그를 봐오는 팬들 중에서는 어쨌든 구단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뭐 구단도 이 선수와 계약이 돼 있기 계약 때문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해외 구단의 이적처럼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 케이스는 아니 그거 뭐 저 보내주기로 했으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럽에 가서 더 큰 무대에 뛰겠다는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도의적인 부분이고. 근데 가장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재계약하면서 바이아웃을 넣고 그거를 이행을 하면 그거는 이제 아주 깔끔하게 그렇지. 나가는 형태라서 이견이 전혀 없죠. 근데 바이언 명시하는 그 어떤 계약을 사실 사인 안 해주죠. 바이아웃을 넣으면 연봉을 깎거라. 어. 아니면 뭐 계약 기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선수가 무조건 유럽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지금 안 받아도 돼. 오케이. 그렇게 하고 바이아웃 넣읍시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K리그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3년 계약을 했어. 그 3년 동안 1억씩 받아서 총 3억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3년 계약을 해놓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다시 연봉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을 계약 하잖아. 기간은 그대로 남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냐고. 그러면서 선수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구단들이 돼. 만든 룰이죠. 왜냐면 로컬 룰이야? 돈을 많이 줬어. 어. 못했어. 그럼 깎고. 그럼 계속 더 줘야 되잖아. 그걸 깎고 싶은 거지. 그러면 매번 1년씩 계약하든가. 그치. 그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사실상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1년씩 계약하는 거야. 근데 진짜 졸라 웃긴 건 뭔 줄 알아? 근데 이러면서도 이럴 때는 선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거는 이 얘기를 우리가 8년 전에도 했어. 아직 안 바뀌었어. 아직 안 바뀌었어. 근데 그 선수협의회가 이거 바꾸려고. 왜냐면 그게 그럼 계약 기간이 뭔 필요야? 1년씩 그래. 해. 그냥 1년씩 깔끔하게 1년씩 토막 내서 다 해. 그럼 이적 겁나 일어나겠지. 왜냐면 1년 끝나면 다 바로 FA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저는 둘 다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이영표 전 대표랑 이제 양현준 측이랑 얘기가 좀 됐었던 그 얘기를 거고. 한 거고. 근데 지금은 이영표 대표가 없고 김병지 대표가 온 홍병지. 상황이고 심지어 감독도 바뀌었어.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풀 수 있는 건 감독이 나 양현준 안 써. 필요 없어. 가라 그래 그냥. 나는 뭐 가고 싶은 선수 가야지. 뭐 안 잡아. 라고 얘기했으면 조금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감독이 안 쓴다는데. 괜찮다는데. 절대 안 그러지. 근데 이제 언론적으로 윤정 감독 인터뷰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구단이 그건 알아서 해야지. 뭐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거 나는 좀 보기 싫다. 싫다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모르지. 없어요. 알 수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없어요. 뭐또 윤정환 감독이 내가 말한 거 절대 안 그러지가 윤정환 감독 스타일상이 그게 아니고 지금 팀 사정 그래. 때문에 분명히 좀 그 욕심이 있을 거다 이런 근데- 생각을 나 혼자 내피셜로 한 거고. 근데 감독이 또 나서서 쿨하게 나가 보내줄 수도 있는 거지. 하면 되는데 대부분 감독이 있으면 좋지라고 얘기하면 구단에서는 잡으려고 하겠지. 감독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내보낼 수 있으면 감독이랑 어쨌든 감독이 해달라고 한 건데 거절한 게 되잖아. 네. 그 있으면 관계도 좋지 있어요. 않아요,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 제 주의는 뭐냐면 이미 마음 떠난 선수는 적정한 금액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거를 외국인을 데려오든 뭐 국내 선수 돌릴 수 있는 금액이라면 나는 근데 하는 게 내가 현명하다.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너 못 가? 여기서 뛰지도 못해. 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예 좆대 봐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하고 경우도 있지. 그런 경우만 안 나왔으면 근데 그건 이제 좋겠습니다. 언론에 밝혀지지 이적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얘가 이적 시도하다가 실패했어. 걸렸을 그럼 때. 2군 보내고 맞아. 다쳤다라고 구라치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런 경우 옛날에는. 많았지. 근데 이거는 다 공개가 됐으니까 어. 지금 양현준은 다치지 않는 이상은 네. 남으면 써야 무조건 뛰고 되는- 안 뛰면 오해받는 상황이지. 해외 축구 이적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내가 이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결과적으로는 특수한 케이스 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그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이적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기사에 따르면 이적료가 한 35억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죠. 지금 네. 좀 과하게 말하면 만약에 35억이라고 그게 팩트라면 팩트라면. 네. 근데 뭐 여기에 또 분할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거기다 세론 이런 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차치하고 사실 지금 셀틱이 엄청 여기저기 다 오퍼를 했거든요. 한국 선수. 그럼 결과적으로 오영규 한 명만 데려가긴 했는데 관심 있는 선수가 3-4명 있었어요. 그동안에. 나는 셀틱 한국 시장에 돈을 갖다 주는 구단이다. 난 적극 활용하면 어떤 구단이 나는 그래도 그 금액을 사서 외국인을 보강을 하든 뭐 국내 선수를 쓰든 뭐 아니면 뭐 보너스를 주든 잘하는 선수한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구단에서 이렇게 한국 선수를 집요하게 3-4명 잘 계속 없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셀틱이 옛날에 중국이 막 우리나라 선수 데려갈 때 그렇지. 사실 이 금액이면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운영상? 많이 좋지. 이라고 생각하는데 셀틱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현규도 셀틱 오퍼를 3번인가 4번 보내서 금액을 올려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갔단 말이야. 수원도 처음에 안 돼 하다가 이게 금액이 나오네 하다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셀틱을 잘 구워 삶아서 최대한 뽑을 수 있을 만큼 뽑고 또 좀 멋있게 보내주는 척하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 구단들이 해외 구단들은 이적료 수익이 생기면 그걸 이적료로 다시 쓰면서 팀을 꾸리고 그래요. 그럼 K리그 구단들도 이적료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운영에 쓰면서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을 사오고 그런 데 잘 쓰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다르죠. 그냥 급한 채무. 예를 들어 아직 뭐 미지급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넣고. 쓰느라고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깔아 강원 또 이게 잔디 또 이렇게 보존해야 되고. 갑자기 나 그거 생각난다. 거기 어디야? 그 스키 점프대. 와, 와, 한번- 그 장난이었을 때. 한번 중계했었지. 난 스키 점프대 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잖아. 제일 무섭더라고 거기. 외국 구단들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35억의 수익이 생기면 35억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시민구단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뭔가 허락받아야 되고 이렇게 쓰겠다 해야 되고 분명히 어딘가에 뭐 못 준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걸 메꾸다 보면 실제로 그걸 이적료로 환원해서 100%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해외 구단들은 룰이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퍼센트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적료로 얻은 수익의 일정 이상의 액수는 무조건 다시 이적료로 써야 된다. 이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몰라. 우리도 어디다 쓴지 솔직히 어디다 쓴지 몰라. 그리고 보면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돈이 과연 그렇게 다 잘 쓰이는가. 근데 그러면 이제 양현준은 구단의 입장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중요한 선수니까.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 알겠어. 알겠는데 이제 팬들의 마음은 어때요? 강원 팬들도 보내라. 완전 갈리는 거야. 아. 몇 대 몇인지 갈려, 완전 갈려. 3대 7, 뭐 4대 6 다르더라고. 아니 구단이 우선이지. 계약서 보면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구단에 계약이 돼 있는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 전혀 아니죠. 그렇지. 근데 그건 맞아. 얘 또 양현준 선수가 내가 볼 때 이렇게 인터뷰를 세게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막 유려하게 하지도 않고 말 좀 못하지 않아? 잘 못하는 편이야 굳이 따지면. 어리잖아 아직. 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한 거면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어제 인천 끝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조금 현장에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구워 삶은 것 같아. 나 다 알아. 광원이랑 뭐 지금 얘기 안 된다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아마 이렇게 했을까 봐. 제가 나서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할 선수는 아니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이 되나 해서 뭔가 말이 되게 생각보다 막 공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강원이랑 말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강원 입장은 안 된다고 했다 하니까 그 뒤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강원은 얘기했으니까. 일단 안 된다고 했으니. 근데 양현준은 아니 지금 한 번 더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사실 결과적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강원도 피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안 보내겠다는 입장이 확실하니까. 그럼 만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근데 얘기를 뭐 해야 되는 거 그거죠. 같은데. 협상의 여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아니 좀 더 올리면 우리 생각해 볼게. 이런 스탯인지 아니면 100억, 200억 안 돼. 근데 막상 또 100억 가져오면 됩니다. 되지. 그럼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언론에 모든 스토리가 나온 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와도 한 10%만 나오고 90%가 물밑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나는 한 거의 절반 정도는 까진 듯한 느낌이야, 이 협상을. 그래서 나는 에이전트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잘 어쨌든 뭐 왜 면담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그냥 잘해서 어쨌든 말 밖으로 안 나오고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베스트인데 뭔가 이제 약간 진흙탕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언제나 사실 이제 이게 K리그 팬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해외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오퍼의 내용과 별개로 지금 꼭 이 양현준 선수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K리그 팬들이 좀 문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대세가 좀 보내줘야지. 누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딱 그때 나오는 게 K리그 누가 보내야지. 약간 맨오와 그래. 맨부하지. 맨유가 부르면 와야지. 그러니까 유부하지. 그러다 보니 유럽 부르면 가야지. 유럽 부르고 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유부가. 네. 유부남이 부르면 가야지. 유부남은 집에서 부르면 가야지. 가야지. 유부남이 부르면 가야지. 가야지. 유부남이 불러요? 아니, 유부남을 부르면 가야지. 집에서 부르면 가야지. 가기 싫죠. 끌려가는 거죠. 정적 무섭다. 그래,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K리그 팬들과 구단 팬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양현준 선수는 왜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얼마나 가고 싶겠어. 당연하지. 왜냐면 어쨌든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아니면 못 간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회가 언제 다시 올 줄은 그리고 전혀 몰라요. 지금 올 시즌 양현준 선수 막힙니다. 엄청 많이 막혀. 그러니까 스탯도 낮고 좀 안 되고 있어. 안 풀리고 이제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막혀요. 그러면 나는 남는다고 한들 후반기 때 도움이 되겠지만 엄청난 작년처럼 그런 큰 도움이 될지는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지고 생각보다 이 동기부여가 무섭습니다. 선수한테 의욕 없으면
쭉쭉 떨어져요. 떨어지죠. 진짜. 부상 올 수도 있고. 이제 약간 그 왜 라리가가 이적 관련돼서 바이아웃 의무 삽입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이전트들이 계약할 때 바이아웃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가 되잖아. 네.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근데 많아서. 바이언 넣으면 연봉을 깎으니까. 근데 그 포기해야지 선수가 어쩔 수 없지. 어. 포기해야지. 유럽 그러니까 봐야지. 내가 유럽 갈 수 있는 선수인지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나올 만한 선수인지 본인 뭐 가족 에이전트 모여가지고 판단을 해서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사실 양현종 선수는 좀 전략적으로 이 약간 실패를 했다. 부드럽진 못한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작년에 구두할 때 뭔가 조항을 그치. 하나 넣어서 맞아.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만 만들어놨어도 이거 계약서 내밀면서 가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약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금액이 이해 안 가는 금액도 아니고 충분한 금액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9년 9월 3일 이후에 지금 몇 년이야 이러면 4년 만에 이주원, 김원, 박종윤이 오리지널로 돌아와서 진행을 했던 히든볼 K. 금방 간다. 우리가 한 90분 했었죠 이전에. 예전에 100분. 100분. 100분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60분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오늘 경기 리뷰를 따로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완전 문제 매치가 하나 생겨. 그럼 그걸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히든풋볼 원래 예전에 그랬듯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축구 이야기를 저희 시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저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그럼요.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음 방송에 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러분이 뭐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뭐 더 사랑해 줄지 떠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가 돼서 좀 최대한 개성 있게 한번 네. 밀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광양을 가서 그렇지 K에는 이제 현장 갔다 온 성주 얘기도 섞을 거예요. 그냥 라이브 한번 해보면 이제 단가 나오거든요. 이 새끼 다시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빼고. 근데 얘가 TV 라이브 같이 하겠다. 네. 그러면 뭐 해도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K리그인데 8,000명이면 뭐 양호하죠. K리그인데. K리그인데. 네, 완전 K리그 얘기만 한 거. 완전 네. 했는데 10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환희 형은 보내주고 저희 히든풋볼 이어서 EPL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